안녕하십니까. 일반 물리학 연습 문제 풀이입니다. 자, 이 시간에는 22장의 전기장에 관한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첫 번째 문제네요. 1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. 22장이 1번인데 2절에 점전화가 만드는 전기장에 관한 내용이고 난이도는 중이다 하는 거죠. 자, 전기장은 전화가 전기장을 만들죠. 그래서 이제 문제들을 쭉 풀기 전에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두 점전화 사이에 그 전기력을 이제 쿨롱 법칙을 통해서 전기력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. 그 전기력으로부터 전기장을 정의한 거고, 그 전기장의 정의가 Q분의 F 이와 같이 써질 수 있는 거고요. 그래서 이제 점전화가 만드는 전기장이다. 그럼 힘을 받는 전하로 힘의 양을 그 힘을 받고 있는 전하로 나눠버리면 그 지점에서의 전기장이 정의되는 거죠. 물론 이 전기장을 만드는 소스 전하는 이제 다른 곳에 있어야 되고, 그래서 점전화가 만드는 전기장의 기본 공식은 쿨롱 힘을 Q로 나눠준 거랑 똑같아요. 그래서 크기만 써보면은 자, K도 그대로 다 쓰고요. 4파이 입실론 제로에 R제곱분의 Q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었죠. 그래서 점전화가 만드는 건데, 그런데 점전화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러 전화가 이제 연속적으로 분포한다 그럴 때는 연속적인 전화 분포에 의한 것은 가장 기본적인 건 이 점전화에 의한 공식을 이제 써먹자는 거예요. 우리가 아는 공식은 이거 하나예요. 근데 전화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분포되어 있다. 그러면 여러 연속적인 전화 분포를 마치 점전화처럼 볼 수 있는 전화 요소를 잘라야 되는 거죠. 그죠? 전화 요소를 자르는데 전화 요소를 자르는 것이 전화 분포에 따라서 길이 방향으로 이 분포되어 있다. 그러면 선전화 밀도를 이용해서 dx 또는 ds 길이가 되면 되고요. 그러니까 선전화 밀도는 그 단위 길이당 전하량이죠. 그래서 그 ds만큼 짧은 길이를 곱하면 되고, 그 다음에 면일 때는 시그마라고 표시하고 da. 그래서 요 da 면적에 단위 면적당 시그마의 전하가 있을 때, 그 다음에 부피로 이제 부피 전하 분포되어 있을 때는 밀도에다가 dv, 그러니까 dv 부피의 밀도가 로일 때, 그죠? 그래서 요 ds, da, dv를 최대한 작게 잘라서, 그래서 각각의 면전화 밀도가 일정하든 변하든, 그러면은 그 작은 이 전하 요소에 대한 이 전하량을 우리가 정의할 수 있고요. 이 전하량이 만드는 전기장 요소를 생각하면 되는 거죠. 그래서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에 R 제곱분의 이제 dq로 바꿔 쓰면 되는데, 여기서 주의할 것이 전기장이 벡터이기 때문에 이 벡터의 방향적인 것을 다 고려해야 되고요.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다 중첩이죠. 모든 전하들이 만드는 전기장이 한 점에서 다 더해지죠. 그래서 벡터적인 중첩이고, 그것이 이제 연속적인 것을 잘랐다 그러면 적분으로 가는 거죠. 그것을 이제 아이디어를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. 실제 이제 계산은 수학적인 난이도에 따라서 실제 문제의 난이도가 달라지게 됩니다. 자, 1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. 자, 두 대전 입자가 X축에 고정되어 있고요. 전하 Q1이 주어졌고, Q1하고, 그 다음에 그 위치가 X의 위치가 X1이라고 썼어요. 20cm. 그 다음에 전하 Q2는 마이너스 4Q1이고요. 그래서 X2가 70cm에 놓여 있다 하는 건데, A번 무한대를 제외하고서 어느 좌표에서 두 전하가 만든 R자 전기장이 0이 되느냐. B번 입자가 바뀌었다면 0이 되는 좌표가 얼마냐, 어디냐 하는 거죠. 요건 전형적인 문제예요. 그 X축이 있고 원점이 있고 Q1이 X1 위치에 Q1이 있고, 그 다음에 X2 위치에 Q2가 있고, 근데 부호가 Q1이 양전하이고 Q2는 마이너스 4배니까 음전하가 되는 거죠. 자, 이와 같이 되어 있을 때 X축 위에서 전기장이 0이 되는 점을 찾아라 하는 건데요. 그러면 이제 X1보다 왼쪽, Q1보다 왼쪽일 때 여기 어딘가에 Q1이 만드는 전기장은 양전하니까 밀어내죠. 양전하 밀어낸다. 그래서 E1은 왼쪽을 향하게 되고, 그 다음에 음전하는 당기게 되죠. 당겨서 오른쪽을 향하게 돼서 이 둘이 방향이 반대니까 상쇄될 가능성이 있죠. 근데 이제 상쇄되려면, 정확히 0이 되려면 크기가 같아야 되는데, 지금 전하량의 크기가 Q1보다 Q2가 더 커요. 그래서 그 X1, 그러니까 X1으로부터 요 점사의 거리가 어느 점에 있을 때 이 점사의 거리는 더 가까우니까 E1이 더 커질 확률이 있는데, 전하량 자체는 지금 Q2가 더 커요. 그러니까 Q2가 더 먼 곳에서 여기다 만드는 전기장이
Q2가 더 크기 때문에 거리가 멀지만은 크기가 비슷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그 0이 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것은 바로 왼쪽이 되는 거예요. 첫 번째 예를 드는데 벌써 왼쪽이 나왔어요. 자, 이제 계속해서 얘기를 해보면 두 전화 사이, 플러스 마이너스 전화 사이일 때는 플러스는 오른쪽으로 밀고 마이너스는 오른쪽으로 당기죠. 그러니까 여기는 더해지니까 전기장이 0이 될 수가 없는 거고요. 그 다음에 Q2의 오른쪽에서 보면 Q1은 플러스 밀죠. 2원. 그 다음에 Q2는 당기죠. 그럼 왼쪽이 돼요. 그래서 이때도 방향이 서로 반대인데 방향은 반대이지만 0이 되려면 크기가 같을 수 있어야 되는데 Q2가 Q1보다 절대값이 큰 상태에서 거리가 더 짧아요. 그러니까 전하나 거리로 볼 때 항상 E2가 E1보다 항상 크니까 0이 될 수 없는 거죠. 그래서 여기도 전기장이 0이 될 수는 없고 가능한 점은 Q1의 왼쪽이다 하는 거예요. 알겠죠? 그래서 이제 일단 그런 그 위치를 먼저 우리가 최대한 알 수 있는 만큼 찾아 놓고 실제로 이제 값을 대입을 해보면 여기서의 전기장은 Q1에 의한 전기장 오른쪽, 왼쪽으로 돼 있으니까 이제 오른쪽으로 당기죠. 그래서 플러스로 놓고 아니면 여기 부호가 있으니까 그냥 플러스인 것처럼 표시하면 돼요. 거리는 X에서 X1 사이, X하고 X1 사이 거리 제곱이 되죠. 그 다음에 Q2가 만드는 것도 이 경우에 Q2가 마이너스이지만은 여전히 이 마이너스 부호가 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방향은 왼쪽 오른쪽 여기서 다 조정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. 자, 그래서 X 빼기 X2가 되고 정리하면 Q2가 Q1의 마이너스 4배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죠. 요 값이 0인 점은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왼쪽에 위치해야 된다. 그러니까 X가 20cm보다 작아야 된다 하는 거죠. 그래서 얘가 0인 값을 찾아보면 이렇게 2차 방정식이 나오게 되죠. 그래서 2차 방정식을 풀면 되는데 2차 방정식의 해가 두 개가 나오죠. 그 두 개의 해 중에서 물리적으로 의미가 있는 해는 지금 우리가 살펴본 왼쪽에 있어야 된다. X가 20보다 작아야 된다 하는 것 그걸 확인하면 돼요. 자, 그래서 2차 방정식 푸는 거 요거는 간단해요. 제곱이니까 루트 C여서 플러스 마이너스 나오고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일 다 조사할 수 있지만은 물리적인 해는 20보다 작은 거니까 마이너스 30일 때가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B번은 두 전하의 위치를 바꿨어요. 그러니까 Q1 위치에 Q2가 가고 X1 대신에 그 Q2가 가고 X2에 Q1이 위치할 때 그러면 이제 요 값에서 실제로 들어가는 요 X1하고 X2 값이 Q1일 때 얘가 X2고 Q2일 때 X1이 되면 되는 거죠. 그래서 기본 식에서 X1하고 X2의 위치를 바꿔치기 하면 돼요. 그래서 다시 이제 2차 방정식을 풀어보면 이 경우에도 근데 이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돼요? 위치가 바뀌었으니까 아까는 Q1이고 마이너스 Q2고 일 때 요 부분에서 가능했는데 이걸 이제 위치를 바꾸면은 이번에는 마이너스 전하의 Q2 전하량이 더 크고요. 플러스 전하의 Q1 있죠? 여기에는 이제 그 전기장이 0이 될 수 있는 영역이 Q1의 오른쪽이 되겠죠. 반대로. 그죠? 예, 방향을 바꿔서. 그래서 해를 찾는데 이때 해는 얘가 이제 70cm이니까 X가 70cm보다 큰 영역에서 물리적인 해가 있는 거고 이 경우에는 X가 20cm보다 작을 때 물리적인 의미가 있다. 그거죠. 그래서 계산해 보면 121대가 된다.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. 가장 전형적인 문제고 여러분이 많이 접했던 문제 유형일 겁니다.